꽈리고추 조림에는 구수함이 진한 국멸치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감칠맛을 내줄 국멸치는 대가리와 내장을 손질후 50g입니다. 이어 손질된 국멸치는 중불로 달궈진 팬에서 달달 볶아 비린맛을 날려주고 구수함이 올라오도록 해줍니다. 볶다 보면 잔 부스러기가 많이 나옵니다. 함께 사용해도 좋으나 조림을 해보면 잔 부스러기는 털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깔끔하도록 잔 부스러기는 털어내고 볶음팬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이어 볶은 멸치를 팬에 깔아준 후 깨끗이 씻어준 꽈리고추 350g을 얹어줍니다. 조림 양념을 합니다. 깔끔한 국간장 4큰술, 감칠맛을 내줄 진간장 2큰술, 마늘 2분의 1큰술, 꽈리고추 부드럽게 무르게 하기 위해 설탕 1큰술, 비린맛 제거를 위해 맛술 3큰술, 생수 1컵 반 300ml를 붓고 양념을 뒤적뒤적 섞어준 후 뚜껑을 닫고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고 꽈리고추의 뜨거운 양념이 골고루 닿게 하여 고추가 고르게 무르도록 해준 후 다시 뚜껑을 닫고 이번엔 가스불을 약불로 낮춰 꽈리고추의 숨이 팍 죽도록 끓여줍니다. 고추의 숨이 죽어 부드러워지고 국물은 짤박짤박하게 졸여졌을 때 마지막 양념을 합니다. 윤기 잘잘 흐르도록 조청 1큰술, 보다 깔끔하고 매콤한 맛을 내줄 고춧가루 2분의 1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이때 최종 단맛은 기호에 맞게 가감하고 고춧가루의 양은 넣는 신용만 해야 국물이 텁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고춧가루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조림이 완성되어 한 숟가락 푹 떠서 흰밥 위에 얹어 먹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 기분 조금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1큰술, 통깨 솔솔 뿌려 살짝만 끓여주면 꽈리고추 멸치조림 완성입니다. 밥 한 공기가 부족할 정도로 밥맛이 좋아지는 깻잎 넉넉히 350장입니다. 깻잎은 앞뒤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지저분한 부분만 잘라주고 한 장 한 장 떼먹기 쉽도록 꼭지를 남겨 놓습니다. 양념장에 넣어줄 향신채소 양파 2분의 1개 140g은 잘게 다져서 썰어주고 대파 흰 부분도 좋고 쪽파도 좋습니다. 쪽파는 한 줌 80g으로 잘게 쫑쫑 썰기, 칼칼해야 더위로 지친 입맛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 5개, 비주얼 담당 홍고추 5개는 열십자로 칼집을 주고 역시 잘게 쫑쫑 썰기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국멸치 50g은 깻잎과 꿀맛 보장 꿀조합으로 깻잎의 독특한 향은 국멸치의 비린맛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함께 요리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비리면 못 먹기 때문에 마른 팬에서 중약불로 바삭바삭 할 만큼 볶아줍니다. 이어 볶아준 멸치는 가루를 내는 것보다는 식감이 있을 때 맛있습니다. 입자가 있도록 잘게 부셔 놓도록 합니다. 정말 맛있는 깻잎김치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진간장 2컵 400ml, 물 1컵 200ml, 국멸치도 생선이기 때문에 맛술 미림으로 4분의 1컵 50ml, 좀 전에 썰어 놓은 양파, 쪽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구수하게 볶아 놓은 부셔 놓은 국멸치, 마늘 2큰술, 매실액 4큰술, 단한 한식의 단맛 조청 3큰술, 비정제 설탕 원당으로 3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1컵 반 300ml를 붓고 골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이때 단맛 짠맛은 취향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물기 빼놓은 깻잎은 한 장 한 장 바를 필요 없습니다. 2장 내지 3장을 겹쳐서 널따란 쟁반에 착착 깔아주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깻잎 위에 발라주기를 반복한 후 한데 모아서 용기에 담아주고 더운 여름 특히 장마철에 두고두고 먹는 효자 밑반찬 국멸치 깻잎김치 완성입니다. 95%가 수분으로 구성된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 2개 450g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오이는 깨끗이 씻어주고
위아래 꼭지를 잘라낸 후 길게 2등분해서 식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어슷썰기입니다. 오이에 물이 덜 생기고 오독한 식감을 위해 꽃소금 3분의 1 큰술과 식초를 사용하면 더욱 아삭하고 침샘 자극으로 식욕을 돋습니다. 식초 3큰술과 식초의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탕 납작하게 2큰술을 넣어 소금과 설탕이 고루 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열심히 버무려서 15분간 절임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설탕과 식초로 절임한 오이 무침은 짠맛, 단맛, 신맛이 오이에 골고루 배어 평소에 무쳐 먹었던 오이 무침 맛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어 함께 무침할 향신채소 대파 흰 부분으로 25g은 잘게 썰어 놓습니다. 이미 짠맛, 단맛, 신맛을 맞춰놨기 때문에 무침 양념은 간단합니다. 상큼한 오이 무침에는 과한 고추장은 금물입니다. 고추장 3분의 2 큰술, 감칠맛과 간을 맞춰줄 진간장 2큰술, 마늘 1큰술, 그리고 허여멀건한 무침보다는 빨가스름해야 눈으로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 되직하게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15분 후 그냥 먹어도 맛있게 절임된 오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흥건할 겁니다. 오이는 물에 헹구지도 않고 물기를 짜지도 않습니다. 절인 물에 오이를 충분히 적셔준 후 살짝 물기를 툴툴 털어서 완성된 양념장에 넣어주고 썰어놓은 대파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때 왜 양념장이 되직해야 했는지 오이를 버무려 보면 압니다. 잠시 후 먹음직스럽도록 빨갛게 버무려진 오이는 내 입에 신맛, 단맛, 짠맛이 맞는지 먹어보고 부족한 양념을 추가합니다. 장금이는 신맛에 비해 단맛이 부족해서 올리고당 1큰술을 추가해 주었고 고소하다고 막 넣어주면 안됩니다. 상큼한 오이 맛이 온데간데 없어지니 고소한 들기름은 3분의 2 큰술만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 가볍게 묻혀주면 묻혀주는 방법에 따라 그 맛도 천차만별인 여름 밑반찬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무쳐서 바로 먹는 황태 무침보다 숙성하면서 먹는 황태장아찌는 밑반찬이 아쉬울 때 최고입니다. 황태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 제거되지 않는 장가시를 골라내고 치렁치렁 길면 먹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손질된 황태채는 맛술 4분의 1컵 50ml와 소주 4분의 1컵 50ml를 1:1로 섞어서 전처리를 해줘야 비린맛은 없고 촉촉하게 보습이 되어 양념이 쏙쏙 잘 배입니다. 이어 위아래로 뒤집어서 전처리 과정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보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어 주물러 준 후 전처리된 황태채는 나머지 요리 준비를 하는 동안 충분하게 보습이 되도록 랩을 씌워 놓습니다. 장아찌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팬에 식용유 2큰술과 마늘 2큰술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 마늘향을 내주고 이때 마늘은 익혀줘야 장기간 두고 먹을 때 마늘 짠내가 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마늘이 익었으면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시판용 고추장 1컵 반 300ml, 진간장 4분의 1컵 50ml, 매실액 4분의 3컵 150ml, 비정제 설탕 원당으로 납작하게 2큰술, 그리고 생강즙 2큰술을 넣고 고추장이 말끔히 풀어지도록 저어준 후 고추장 덩어리짐이 없을 만큼 양념이 곱게 섞어졌을 때 고운 고춧가루가 장아찌 완성 후 빛깔이 좋습니다. 2큰술을 마저 넣고 골고루 섞어서 고춧가루가 불도록 일단 대기합니다. 이제 묻혀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촉촉하게 한참 보습 중인 황태채를 커다란 볼에 옮긴 후 볼 중앙에 뜨거운 양념장을 부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좀 전에 완성된 장아찌 양념을 가스불을 강불로 올리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주걱으로 빠르게 저어가며 단숨에 확 끓여줍니다. 뜨거운 장아찌 양념장은 지체 없이 바로 볼 중앙에 부어준 후
뜨겁습니다. 수저 2개를 양손에 쥐고 황태채를 엎치락 뒤치락 해가며 최대한 양념을 입혀줍니다. 잠시 후 충분히 양념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입혀졌을 때 반질반질한 윤기와 쫀쫀한 식감을 내주기 위해 올리고당 4분의 3컵 150ml를 맨 마지막에 둘러 이젠 뜨겁지 않습니다. 손으로 버물버물 묻혀주고 이때 숙성하면서 먹을 땐 양념에 참기름 생대파를 넣지 않아야 장아찌가 변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은 용기에 황태장아찌를 꾹꾹 눌러 담아주고 위생팩으로 한 번 더 덮어서 공기 차단을 해준 후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하면 두고두고 꺼내 먹는 효자 밑반찬 황태장아찌 완성입니다. 황태장아찌는 바로 먹어도 맛있고 두고두고 숙성하면서 먹으면 그 맛이 2배입니다. 먹을 만큼 덜어서 참기름 쪼르륵, 통깨 촤르륵, 대파 쬐끔만 넣고 가볍게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면 되니 이번 추석 명절 밑반찬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